왜 이웃 사람이 아니고 옆집 사람일까요? 이웃 사촌도 아니고 왜 옆집 사람일까요? 오늘은 옆집 사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웃, 옆집에 대한 사회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웃 사촌, 이웃 사람 이런 제목이 아니고 옆집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미 많은 영화들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요? 범죄, 코믹물까지 이미 다양한 이웃에 관련된 제목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간 영화가 더 이상 못 나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런 점도 있겠죠. 제목이 겹치게 되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옆집이라고 하는 단어,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굉장히 친근감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옆집은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정과 친근함이 배제되어 있죠. 그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점을 한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영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 옆집. 네, 이 영화에서 차이점은 그 집에 간 것입니다. 갔는데 나도 모르게 간 것이죠. 자신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어나 보니까 앞에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공은 경시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시험 원서를 접수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다음날 5시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죠? 그래서 인터넷 접수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응시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인터넷 접수비를 친구에게 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접수비를 유혹으로 술자리에 나오라고 합니다. 술자리에 나가지 않고 열심히 막판 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참 골치 아프죠. 더구나 인터넷 접수비 때문에 술자리에 유혹에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접수비를 준다는데. 그래서 술자리 유혹을 마다하지 못하고 마침내 술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술을 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서 결국 만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나 보니까 다른 집에 있는 것이죠. 자기 집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 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피를 흘린 시체가 엎어져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도 아니고 시체가 엎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은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평소에 옆집에서 소리가 너무 심해서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항상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했던 주인공이었는데 그 문제의 옆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옆집에 오며 가며 소란을 일으켰던 남자가 엎어져서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더 상황은 꼬여갑니다. 바로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노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긴장 충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밖을 내다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관객들도 긴장도는 높아가게 됩니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좋은 말씀 전하려봤다 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단면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이런 상황에서 좀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집으로 옵니다. 물러간 사이에 다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끝난다고 하면 이 영화는 더 이상 재미가 없겠죠. 불사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이 발견되게 되면 더구나 범죄 현장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용의자가 되죠. 네. 자기가 이 사람을 해쳤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습니다. 술이 너무 만취됐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가 현장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할 수 없이 다시 그 옆집으로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옥상을 통해서 밧줄을 내려서 옆집 창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핸드폰을 그곳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은 거의 나의 분신과 같고 또 편리한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나를 옥죄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집 경시생은 이제 다시 현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또 빠져나가야 되는데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신을 좀 차리고 소지품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소지품을 통해서 이웃집 여자를 파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인기척을 느끼고 벽장 안으로 숨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피하는 듯 하는데 결국 발각이 되게 됩니다. 발각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더 나아가서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자신은 해외에 곧 출국을 할 거기 때문에 한국에 없고 이 시체만 처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끝난다고 옆집 경시생 주인공한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은 솔깃하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런 제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또 반전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이런 바로 생각하셨던 부분입니다.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 옆집 여성의 남자친구는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남성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위기에 몰린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 주인공은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게 돌아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은 원래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서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뜻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이런 말은 식상한 모양입니다. 이웃이랑 사촌은 왜 해요? 라고 반응을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영화 제목처럼 그냥 옆집 사람일 뿐이고 오히려 갈등을 제기하고 나의 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옆집 사람은 누가 친밀도가 비슷한가 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웃과 인사나 교류하는 것이 어색하고 그냥 모르고 지내는 편이 좋다.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웃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 교류하지 않아도 불편한 일이 없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웃과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 적고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지는 고도의 질서화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웃 사촌이 필요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웃 사촌이란 말은 없어지고 그냥 옆집 사람,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통 단절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각종 인간관계가 온 오프라인으로 걸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지 옆집에 산다는 이유로 소통을 할 필요성
또 친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의미들을 이제 묻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역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실제로 정의 상징과 같던 이웃 사촌 이제는 의미도 퇴색된 듯하고 좀 의미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이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이웃과 인사 정도는 한다라는 응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집단 주거 시설에서는 되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먼저 인사를 지내거나 이웃 간에 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 문화의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젊은 세대에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경륜과 어떤 사회적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세대 문화도 있겠지만은 경험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권위 구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 교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웃과의 의향은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또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어떤 미비 이런 점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정착과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교류를 이웃과 못할 뿐이지 실제로 마음은 그래도 이웃과 잘 지내고 이웃 사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다라는 점에서 이웃 사촌 혹은 이웃 사람에서 옆집 사람으로 영상 콘텐츠는 반영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옆집 사람이라는 영화에서 뭔가 그래도 따뜻한 휴머니티를 느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웃사촌 혹은 잘 모르는 더 좋은 옆집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옆집 사람에 대해서 영화의 내용과 우리 사회의 그런 구조 변화 그리고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웃사촌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